회사 가기 싫다. 이 말 혹시 오늘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아침에 핸드폰 알람 끄고 욕하면서 한 번,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 타기 전에 한 번, 점심 식사하고 나서 회사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그럼 회사를 옮기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회사를 옮겨도 심지어 월급이 올라도 회사 가기 싫은 마음이 그대로인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 심리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런 마음이 회사를 옮겨도 월급이 올라도 왜 안 바뀌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회사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40년 동안 번아웃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번아웃의 진짜 위험 신호는 탈진이 아닙니다. 탈진은 쉬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요. 주말에 충분히 자고 나면 좀 낫잖아요. 혹은 휴가를 다녀오거나. 근데 번아웃의 진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냉소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다 똑같아.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냉소적인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잘 안 돼요.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이미 포기 모드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어요. 번아웃이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려 6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6가지란 업무량, 내가 얼마나 통제권이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드는지, 내 가치관과는 맞는지.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오랫동안 어긋나게 되면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전 회사에서 번아웃이 온 것은 보상도 물론 안 좋았고 관계도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었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같은 시기에 입사한 입사 동기가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분은 오후 3시에 퇴근할 수 있었고 저는 10시, 11시까지 야근수당 없는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1년이나 버틴 게 용했던 거죠. 여러분도 요즘 들어서 회사 가기 싫은 마음이 훨씬 커졌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일이 많아서 지친 건가? 아니면 냉소가 생긴 걸까? 대답에 따라서 해법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번아웃보다 더 은근하게, 더 조용하게 사람을 갉아먹는 게 따로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뭔가 더 쉬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정작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데 이거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 노동을 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데 웃어야 하고, 억울한데 말로는 괜찮다고 해야 되고, 솔직히 지쳤는데 활기찬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표면 행동이라고 불러요. 연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표면 행동을 많이 할수록 번아웃 수치가 올라가고 이때 생긴 피로가 집에 가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오면 괜히 가족한테 짜증을 내고 잠도 잘 안 오고 술이라도 한잔 해야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자기 소외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진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고 자연스레 자존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내가 아닌 사람을 연기해야 될 때 집에 와서 진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진 거죠. 퇴근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월급이 오르면 우리가 회사 가기 싫은 게 좀 나아질까요? 잠깐은 나아질 겁니다. 한 2달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또 똑같아질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이 직장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일에서 진짜 동기를 느끼려면 3가지 심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한대요. 첫 번째는 자율성, 내가 이걸 선택해서 하는 거야. 두 번째, 유능감, 내가 이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느낌. 세 번째, 관계성, 같이 일하는 사람과 연결된 느낌.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너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인간관계 다 필요 없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또 안정적이니까 회사에 붙어만 있어라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거죠. 저 또한 퇴사하기 직전에 그 일이 저랑 안 맞아서인지 유능감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오고 맨날 지적당하는 게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다음날 아침 회사 가기 싫어서 한숨을 한 10번은 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월급이 오르면 짧은 시간 동안 동기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 3가지가 충족이 안 되기 시작하면 더
더 빠르게 번아웃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월급이 올랐는데도 회사가 가기 싫다면 돈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말이죠. 대신에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행동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회사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나는 이 짜증나는 서류를 처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업무 자체는 여기서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 관점 하나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말장난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연구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직무 만족도와 몰입도를 올려준다는 게 반복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무슨 회사 측의 사주를 받아서 사장과 주인의 마인드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뭔가에 기여한다 라는 느낌을 받아야 회사 생활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자 이겁니다. 실제로 이 관점이 틀린 게 아니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내가 식당 알바인데 가게 청소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깨끗한 곳에서 음식을 먹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내가 기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일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손님 입장에서 식당을 갔을 때 이 식당이 깨끗하고 뭔가 쾌적하다면 더 맛있게 밥을 먹고 또 좋은 기억으로 식당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기분을 우리가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번째 행동은 심리적인 분리입니다. 퇴근 후에 일 생각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일에서 분리되지 못하면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회사에 있는 거죠. 이 상태로는 아무리 침대나 소파에 누워 있는다 하더라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10분 듣는다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일과 집 사이에 작은 전환의식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영화 인셉션에서 보면 꿈에서 깰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같이 약간 트리거 음악을 만들어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사라는 악몽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회복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제로는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내가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 거죠. 퇴근하고 쉬려고 해도 내가 쉬어도 되나? 나 더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쉬는 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자기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일에서 의미를 찾아도 된다. 내가 내 감정을 챙겨도 된다. 늘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회사 가기 싫다는 마음은 사실 직장의 특성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00건 이상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번아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고 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쉬는 것조차도 불편해서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번아웃이 왔던 거죠. 분명 여러모로 맞지 않는 회사여도 1인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회사를 다니다가 번아웃에 빠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바뀌었냐?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추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물론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버티는 것과 나를 갈아 넣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영상이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무료 전자책을 읽어보세요. 내 자존감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존감이 낮으면 번아웃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른쪽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